6기 21차 상무집행위원회 대표단 모두 발언에 앞서서 참 어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철거 중이던 건물이 붕괴되면서 시내버스를 덮쳐서 9분이 돌아가시고 또 8분이 지금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또 치료 중인 분들 좀 빠른 쾌유, 그다음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의당이 더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다짐과 함께 우리 고인들에 대한 묵념을 함께 하고 대표단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호훈철폐 독재타도 87년 6월 거리를 가득 메웠던 그날의 구호이자 한국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외침입니다. 그 뜨거웠던 여름의 열망은 낡은 헌법과 군부 독재를 몰아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영화 1987에서 주인공 연희는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냐고 물었습니다. 34년이 지난 오늘 대한민국 시민들은 그날의 민주주의가 세상을 바꾸었냐고 다시 묻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민주투사는 기득권이 되었고 그들의 민주주의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연장하는 수단으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86 기득권으로 전락한 그들의 내로남불 민주주의에 맞서 2021년 6월 우리가 철폐해야 할 호언은 무엇입니까? 40세에 달하여야 한다는 대통령 선거 피선거권 연령 제한입니다. 60년 전에 만들어진 낡은 헌법 조문은 대표가 될 자격을 차별하는 기득권 정치의 바리케이트입니다. 이 바리케이트를 걷어내지 않는 태도는 2021년판 호언선언이자 꼰대 정치의 몸부림입니다. 분명하게 대답을 요구합니다. 각 정당 대표들과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모든 후보들은 21년판 기득권 정치의 바리케이터에 대해서 책임있게 응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6월 우리가 타도해야 할 독재는 무엇입니까? 반세기 넘도록 켜켜이 쌓여온 양당의 정치 독점입니다. 군부 독재가 양당 독재로 거듭만 갈아입은 권력 독점입니다. 따라서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고 온전한 연동형 비례제로, 비례대표제로 양당 독재의 낡은 성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60 민주항쟁 34주년인 오늘 양당의 기득권 정치 바리케이트에 맞서 정의당이 선두에 서겠습니다. 기득권 밖으로 밀려난 시민들을 한국 정치의 중심에 세우기 위한 항쟁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택배 노동자들 관련해서 짧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택배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택배사가 분류작업 인력 투입을 유예하겠다고 우기며 사실상 사회적 합의를 파기했기 때문입니다. 택배사들은 지난 28년간 인력 투입은커녕 설비 투자도 없이 택배 노동자의 공짜 노동으로 이익을 극대화해왔습니다. 택배사들이 공짜 노동으로 챙긴 이익, 즉 사실상의 체불인 것만 연간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택배 노동자들이 밀리는 것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공짜 노동을 그만하게 해달라는 당연한 요구를 도대체 무슨 염치로 유예하겠다는 것입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공짜 노동과 가로사 건절은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협상해야 할 대상은 거래구조 개선과 성수기 특별대책 마련, 표준계약서 내용 등입니다. 사회적 합의기구에 참여한 정부와 민주당에 촉구합니다. 원활한 합의를 핑계로 협상의 대상에 되지 않는 부분까지 단계적 도입 운운하지 말고 노동자와 시민의 삶을 보호해야 할 정부 및 여당의 역할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기업의 탐욕으로 인한 피해는 택배 노동자와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생존을 걸고 당연한 요구를 하는 택배 노동자와 공짜 노동을 강요하며 자기 이속만 채우기 위해 사회적 합의 파행을 기도하는 택배사 가운데 정부는 어느 편에 설 것인지 분명히 하시길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주 동구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붕괴되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9분이 사망하고 8명이 중경상을 입는 중대 시민재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참담합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보냅니다. 이번 사고는 이미 예견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지난 4월에도 광주 동구에서는 노후 건물 철거 중에 건물 붕괴로 2분이 돌아가시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비슷한 사고가 반복돼서 발생하는 것은 기업의 문제뿐 아니라 행정의 문제 역시도 함께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업하시는 분들이 이미 건물 붕괴 위험을 느끼고 대피했음에도 건축물 주변에 대한 접근 금지 조치도 없었습니다. 이번 사고로 꾸려진 전담 수사팀은 철거의 허가 과정, 철거 전 진행해야 하는 안전검사와 건물 붕괴 과정에서의 안전조치 등 행정의 직무유기는 없었는지도 함께 철저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사고의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정부도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다음은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된 특검 법안 국정조사 야당 공동 제출과 관련해서 발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 내부에 만연하게 퍼져 있는 성차별 문화와 인권 감수성의 부재를 바라보며 국민들은 절망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국가안보는 동료 군인을 성폭력한 가해자와 더불어 이를 은폐하려고 한 군 수뇌부, 2차 가해를 일삼은 군 조직의 썩은 기강을 바로잡고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재발을 막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재차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가의 국방위 합동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했고, 저는 이틀 전 공군 20 전투비행단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사건 관련 군내 성폭력 및 사건 은폐, 무마, 회유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습니다. 입법기관으로서 국회는 이번 사안과 관련된 기관들의 해이함과 무책임함을 일벌백계 하고 관련 법을 강화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 인간의 존엄이 무너졌고 한 여성의 인권이 침해됐고 한 군인의 명예가 훼손당한 일에 결코 여야가 나눠질 수 없습니다. 이에 동의하는 국민의힘을 비롯한 원내 정당들이 함께 뜻을 모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국민의힘, 국민의당, 기본소득당과 함께 특검법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피의자를 54일 만에야 소환조사하며 늑장 수사의 끝을 보여준 군 검찰은 지금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할 판국입니다. 수사 주체가 될 자격 없습니다. 그럼에도 국정조사 요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한 서 국방부 장관의 나태한 인식에 유감을 표합니다. 국민들은 이미 군에 대한 신뢰를 잃었습니다. 조직적 은폐의 정황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군 검찰의 국방부의 자체적인 조사 결과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반드시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필요한 만큼 특검 도입, 국회 국정조사가 절실합니다. 정의당은 원내 정당들과 함께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더불어 군 인권 전반의 개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34주년 60민주항쟁 기념일입니다. 34년 전 독재와 불의에 맞서 목숨을 건 싸움에 나섰던 청년들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 희생과 헌신을 기리며 87년 당시 숨을 거두어 영원히 청년으로 남은 열사들께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60민주항쟁의 주역들은 이제 586 세대가 되어 집권을 했고 국회의 다수 의석 또한 점했습니다. 과거의 도전자가 현재의 기득권이 되기도 하였고 불의에 맞섰던 역사적 성취는 때때로 오만과 독선의 명분이 되었습니다. 87년 청년들의 투쟁 덕분에 21년의 청년들은 길거리뿐 아니라 의회에서도 투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청년들에게도 지금의 청년들에게도 시대적 불의를 해결하고 새로운 사회를 열어가기 위한 힘이 필요합니다.
2021년의 청년들에게는 존엄한 노동과 지속 가능한 생태 환경, 일상의 평등을 위해 과거의 유물과 단절하고 새로운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권력이 필요합니다. 1987년의 청년들은 선거권을 쟁취했습니다. 2021년의 청년들은 스스로 정치의 행위자가 될 권리를 요구합니다. 정치는 특정 세대의 전유물이 아니어야 합니다. 대통령 선거 40세 피선거권 제한을 폐지하는 일은 기성세대 독점 정치나 다름없었던 대한민국 정치를 변화시키겠다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기성 정치인들이 손쉽게 공감한다 말없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통령 선거 피선거권 연령차별 철폐를 각 당에서 당론으로 정하고 책임있게 개헌을 추진해야 합니다. 여당 당대표의 공식적인 선언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곧 선출될 제1야당 당대표의 선언 역시 기다리겠습니다. 네, 또 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부대표 김은호입니다. 쿠팡 물류센터 노동조합 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 누구나 이용하는 국민기업이죠. 쿠팡에 노동조합이 발족을 했습니다. 대기업 바늘에 오른 쿠팡은 노동조합의 요구에 성실하게 응답해야 합니다. 최근 쿠팡은 대기업 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것에 따른 조직 보강으로 커뮤니케이션 조직과 법무팀 등이 함께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책 이슈에 대응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쿠팡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노동 중대재해 등 관련한 노동 환경 개선의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쿠팡은 2020년 매출액이 13조로 전년 대비 91%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쿠팡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와 노동 조건은 최악입니다. 쿠팡 물류센터의 경우 일용직과 계약직이 97.5%에 차지한다 하고 시간당 생산량에 따라 작업 속도와 실적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이 시스템 속에서 작년 한 해 동안 쿠팡 물류센터 등에서 사망한 노동자가 9명에 이르고 인정된 산재가 750건에 넘는 상황입니다. 참혹합니다. 쿠팡은 노조 측에서 요구한 적정 인력 확충과 휴게 공간 등 요구사항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칠곡센터에서 일하다 사망한 청년 노동자 고 장덕준 씨가 아버지에게 했던 말, 아빠, 우리는 쿠팡을 이길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34주년 60민주 항쟁 기념일입니다. 대통령 직선제라는 형식적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3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들의 고통은 여전하기 때문에 한국의 민주주의는 미완성이며 여전히 민주주의는 남아있는 우리 모두의 미완의 숙제입니다. 한국 사회에는 여전한 독재 권력이 존재합니다. 약자의 삶을 짓밟는 성폭력, 일터에서의 갑질과 괴롭힘, 그리고 산재, 사망, 사고까지 공안이라 불리던 독재는 이제 다른 모습, 다른 이름으로 우리 사회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청년의 지지를 받는 보수가 등장하고 시대의 혁신을 보수가 먼저 이야기하는 지금 저는 능력주의로 위장하여 특권과 세습을 이어나갈 정치에 맞서고 모두가 평등하고 자유로운 공정한 복지국가를 향한 정치를 위한 과감한 진보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외칩니다. 이는 진보 정치의 핵심인 정의당의 혁신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20대 대선이 있는 2022년은 창당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정의당에게는 가장 왼쪽에서 한국 사회를 선도할 사명이 있습니다. 자신을 혁신하지 않는 정치 세력에는 그 어떤 국민의 지지도 있을 수 없습니다. 저희 정의당이 이 미완의 숙제를 풀어나가는 중심에 서서 그 역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결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과 소급 적용 손실 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15일 3차 전원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최저임금은 2.9%, 1.5%에 불과한 인상이었고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무척 중요합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 최저임금 1만 원 약속 이행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해소뿐만 아니라 실업급여를 산정하는 데에도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고 출산육아급여, 산재보상급여,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보상 등 광범위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사회적 최소 안전망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현재 손실보상법 처리를 위해 국회는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헌법 정신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소급적용 손실보상법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집합금지, 제한에 의한 손실보상을 포함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 지원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의 자영업자를 양산하는 것은 노동시장에서 배제한 결과입니다. 노동자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처지는 다를 바가 없고 상호 협력해야 합니다. 한 손에는 최저임금, 한 손에는 소급 적용, 손실보상과 피해 지원을 통한 노동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이후 양극화에 이겨낼 수 있도록 대응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6기 21차 상무집행위원회 대표단 모두 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